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유럽의 심장부 헝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들이 있죠. 헝가리의 한 평범한 가장 페테르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페테르는 자신의 일상, 가족, 그리고 헝가리 전체가 한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어떻게 한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헝가리 사람들의 미래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력, 그 비밀을 헝가리에서 찾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과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아빠, 나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하기로 했어요. 부다페스트 외곽의 소박한 아파트, 저녁 식탁에서 소피의 말이 떨어지자 페테르의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멈췄습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죠. 한국어라고? 왜 하필 한국어냐? 영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는데? 페테르는 머리를 긁적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다페스트 외곽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관리자로 일하는 페테르는 48세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에게 세상은 명확했습니다. 헝가리는 유럽의 일부고 미래는 서유럽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 소피의 선택은 그의 세계관을 흔들었습니다. 소피는 웃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지금 헝가리에서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한국 기업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국어 할 줄 알면 기회가 더 많아지죠. 페테르의 아내 에르지가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소피가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정말 인기가 많대요. K-팝인가 뭔가도 있고. 페테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세대에선 독일어나 영어가 미래를 위한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말하는 세상은 달랐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저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페테르는 무심코 길거리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에 스마트폰 매장 앞을 지나쳤는데 삼성 갤럭시의 새 모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은 삼성 SDI 공장의 새로운 채용 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페테르, 너희 조카 미클로시가 삼성에 들어갔다면서? 운이 좋았네. 동료 안드라시의 말에 페테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조카 미클로시가 삼성 SDI에 취직한 것은 가족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전에 일하던 중소기업은 급여가 자주 밀리고 고용이 불안정했으니까요. 하지만 페테르는 그것을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른 페테르는 식품 코너에서 또 다른 놀라움을 맞이했습니다. 라면 섹션에 삼양라면과 신라면이 진열되어 있었고 화장품 코너에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청년 커플은 한국 드라마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페테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걸까? 한국이 정말 우리 일상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나? 그의 머릿속에 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소피의 선택이 갑자기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페테르는 소피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왜 한국어를 선택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소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한국은 그냥 드라마나 음악 때문만이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한국 기업들이에요. 페테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딸의 열정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미처 보지 못한 세상의 변화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페테르는 이제 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젊은이들 중 몇몇은 한국어 학습 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들른 카페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사무실 건너편 건물에는 LG전자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페테르,
내일 조카 미클로시가 저녁 식사에 온대요. 그날 저녁 에르지가 말했습니다. 궤도에 있는 삼성 SDI 공장에서 일한 지 벌써 6개월이 됐네요. 페테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클로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 다음 날 저녁 미클로시는 활기찬 모습으로 도착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밝아 보였죠. 삼성에서 일하는 건 어때? 저녁 식사 중에 페테르가 물었습니다. 미클로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좋아요, 삼촌. 이전 회사와는 완전히 달라요. 급여가 제때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복지 혜택도 훌륭해요. 게다가 승진 기회도 많고요. 한국 사람들과 일하는 건 어렵지 않아? 페테르가 궁금해했습니다. 미클로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문화 차이가 있었지만 한국 관리자들이 헝가리 문화를 존중해주고 우리도 그들의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해요. 서로 맞춰가는 거죠. 소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한국어는 배우고 있어? 회사에서 한국어 수업을 제공해요. 기본적인 인사말과 업무 관련 용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승진에도 유리하대요. 미클로시가 대답했습니다. 페테르는 조용히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카의 변화는 단순히 새 직장을 구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변화였습니다. 삼성 공장이 궤도에 들어서고 나서 마을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대요. 미클로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새로운 식당들이 생기고 주택 가격도 올랐어요.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마을에 남게 됐죠. 페테르는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그런 변화가 있었구나. 네, 삼촌. 그리고 다른 한국 기업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SK온, LG에너지솔루션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대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헝가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어요. 페테르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큰 흐름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 기업의 진출을 단순히 외국 자본의 유입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미클로시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은 헝가리 사람들의 삶과 지역, 경제를 변화시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소피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현대자동차 공장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데 아빠도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페테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주말에는 집에서 쉬거나 친구들과 낚시를 가는 것을 선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페테르가 대답했습니다. 소피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페테르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에 진출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소피의 선택이 단순한 젊은이들의 유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미래를 위한 준비였다면? 그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페테르와 소피는 현대자동차 공장 견학을 위해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페테르는 평소 주말에는 늦잠을 자는 편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날이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공장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페테르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하네. 페테르가 중얼거렸습니다. 소피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예요, 아빠. 견학은 공장 내부 투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안내원은 현대자동차가 헝가리에 어떻게 진출했고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페테르는 특히 헝가리 부품 업체들과의 협력 체계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가 일하는 공장도 간접적으로 현대자동차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 중 일부가 이곳으로 올 수도 있겠네. 페테르가 소피에게 말했습니다. 투어 중에 한 헝가리 직원이 한국어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페테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직원은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했고 한국인 방문객들이 감탄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우리 학교 선배예요. 소피가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통역사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국제협력팀에서 일하고 있대요. 점심시간에 공장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페테르는 주변 직원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과 복지 혜택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 같았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페테르와 소피는 공장 주변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깔끔한 상점들, 그리고 활기찬 카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활력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페테르는 호기심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마을에 오래 사셨나요? 페테르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넘게 살았지요. 이 마을이 이렇게 활기찬 적은 없었어요. 현대차가 오기 전에는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돌아오고 있지요. 돌아오는 길에 페테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외국 기업의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촉매제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가져온 것은 일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페테르는 미클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조카의 경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미클로 씨, 삼성에서 일하기 전과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뭐야? 페테르가 물었습니다. 미클로 씨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삼촌. 이전에는 항상 다음 달 월급이 제때 들어올지 회사가 문을 닫지는 않을지 걱정했어요.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으로 결혼도 생각할 수 있게 됐죠. 페테르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안정적인 미래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청년 시절, 체제 전환 이후의 혼란 속에서 느꼈던 불안감을 기억했습니다. 한국 회사의 문화는 어떤지 더 이야기해 줄래? 페테르가 궁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한국식 업무 방식이 헝가리와는 조금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배우게 되었어요. 지금은 한국의 효율성과 헝가리의 창의성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 화요일, 페테르는 자신의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주말에 있었던 현대자동차 공장 견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동료들은 그가 주말에 공장 견학을 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페테르가 평소에는 주말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들의 생산 시스템, 품질 관리,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놀라웠어. 페테르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안드라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 중 일부가 현대와 기아차로 납품되고 있대. 간접적으로 우리도 그 공급망의 일부인 셈이지. 이 말에 페테르는 놀랐습니다. 그는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본 안드라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몰랐어? 우리 회사 매출의 약 30%가 한국 자동차 회사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페테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일자리, 그의 생계가 이미 한국 기업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페테르는 소피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소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게 바로 제가 말하려던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단순히 몇 개의 공장을 세운 게 아니라 전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페테르는 점점 더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는 소피에게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제 대학에서 한국 기업 취업 박람회가 있어요. 같이 가보실래요? 소피가 제안했습니다. 페테르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이제 열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페테르와 소피는 부다페스트 대학교에서 열리는 취업 박람회장에 도착했습니다. 페테르는 그곳의 규모와 열기에 놀랐습니다. 삼성, LG, 현대, 기아, SK 등 많은 한국 기업들이 부스를 차리고 있었고 수많은 헝가리 학생들이 이력서를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데? 페테르가 말했습니다. 소피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빠. 우리 학교 한국어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다른 어학과보다 훨씬 높아요.
특히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한국어 가능한 인재 수요가 계속 늘고 있죠. 페테르는 부스들을 하나씩 둘러보며 각 기업의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모두 헝가리에서의 성장 계획과 현지 인재 채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SK온의 한 인사 담당자는 헝가리가 유럽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헝가리를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닌 유럽 시장의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인재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SK온 담당자의 말에 페테르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부스에서는 헝가리 직원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5년 전 졸업 후 LG에 입사해 이제는 팀장 직책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소피와 같은 학생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박람회를 나오면서 페테르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피, 너는 졸업 후에 어떤 계획이 있니? 소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년 정도 유학하고 싶어요. 언어도 더 배우고 문화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배터리 기술 연구소나 국제협력 부서에서 일하고 싶어요. 페테르는 딸의 명확한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딸의 선택이 이제는 매우 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피는 단순히 유행을 쫓은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소피는 페테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가 주최하는 한국문화의 날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페테르는 이제 거의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한국과 헝가리의 연결고리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페테르는 그곳의 활기찬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한국 음식 부스, 전통 의상 체험, K-팝 댄스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페테르의 눈길을 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헝가리 내 한국 기업 전시관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빠. 소피가 페테르의 손을 잡고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전시관에는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역사와 현황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1989년 헝가리가 시장 경제로 전환한 직후부터 삼성이 해시태그 5장 캠퍼스에서 만난 한국 이어서 전시관에는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역사와 현황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1989년 헝가리가 시장 경제로 전환한 직후부터 삼성이 진출하기 시작했고 이후 LG, 현대, 기아 등이 차례로 헝가리에 투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삼성 SDI, SK온, LG에너지솔루션 등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소피가 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현재 헝가리에 대한 아시아 국가 중 최대 투자국이 한국이래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누적 투자액이 100억 유로를 넘었대요. 페테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헝가리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규모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소피가 다른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현재 헝가리 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헝가리 사람이 약 3만 명이래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연결된 일자리까지 합치면 10만 개가 넘는데요. 페테르는 숫자에 압도되었습니다. 헝가리 인구가 약 1천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큰 비중이었습니다. 전시장을 돌아보던 중 페테르는 한 학생 그룹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그들에게 다가가 헝가리어로 인사했고 곧 페테르에게 그들을 소개했습니다. 아빠, 이분들은 우리 학과 선배들이에요. 모두 한국에서 유학 경험이 있으시고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페테르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 남학생은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했다고 했고 다른 여학생은 삼성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취업에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가보니 그것은 단순한 언어 이상이었어요. 한국의 기업 문화, 혁신 방식,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까지 배우게 되었죠.
이런 경험은 헝가리에서 일할 때도 큰 자산이 되고 있어요. 페테르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소 젊은 세대가 쉽게 유행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선택 뒤에는 깊은 고민과 실용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한국 기업 인사 담당자들과의 패널 토론이었습니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의 인사 담당자들이 무대에 올라 헝가리 학생들에게 조언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헝가리 인재들에게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기술적 역량과 함께 문화적 적응력입니다. 삼성 SDI의 인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국과 헝가리는 문화적으로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가장 큰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담당자는 헝가리가 유럽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헝가리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중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헝가리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만큼 현지 인재 육성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페테르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찾아 헝가리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페테르는 소피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학과에 학생들이 많니? 소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5년 전만 해도 소수였는데 지금은 입학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 중 하나가 되었어요. 모두들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페테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딸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자랑스러웠습니다. 페테르의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 관심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과 헝가리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퇴근 후 컴퓨터 앞에 앉은 페테르는 헝가리 정부 웹사이트와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헝가리 외교통상부의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헝가리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투자국이자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전기차 배터리 관련 투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투자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페테르는 다음으로 헝가리 통계청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2023년 기준 헝가리 수출액의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삼성 SDI 궤드 공장은 유럽 최대 배터리 공장 중 하나로 헝가리 수출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군. 페테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검색을 이어갔고 헝가리 노동부의 고용 통계 자료를 찾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지난 5년간 헝가리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궤드, 콤롬, 이베르부스 등 한국 기업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페테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이런 대규모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물론 뉴스에서 가끔 한국 기업의 투자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헝가리 경제 전반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시선을 끈 것은 헝가리 교육부의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 수가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한국학과가 인기학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유학을 떠나는 헝가리 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페테르는 마지막으로 헝가리 경제부의 미래 전략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보고서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헝가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헝가리 정부는 배터리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며 한국 기업들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우! 페테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외국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깊은 경제적 파트너십이었고 헝가리의 미래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중대한 변화였습니다. 페테르는 에르지에게 자신이 발견한 정보들을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에르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은 오랜만에 보네요.
에르지가 말했습니다. 페테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무언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체제 전환 이후 헝가리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그는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나라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소피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페테르가 말했습니다. 에르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은 항상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날 밤 페테르는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야가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페테르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제 읽었던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소피를 마주했을 때 그는 딸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소피, 네가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래? 페테르가 물었습니다. 소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진지하게 자신의 선택에 관심을 보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처음에는 K-팝과 한국 드라마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소피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알아갈수록 한국이 단순한 문화적 매력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대단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됐죠. 특히 헝가리와 한국의 경제적 관계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했어요. 페테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구나. 맞아요, 아빠. 소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통역사나 번역가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과 헝가리 사이의 비즈니스 연결고리가 되고 싶어요. 두 나라의 문화와 비즈니스 방식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가 되는 거죠. 페테르는 딸의 명확한 비전에 감탄했습니다. 소피는 단순히 유행을 쫓은 것이 아니라 세계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그에 맞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소피가 궁금해했습니다. 페테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정부 자료들을 찾아봤어. 한국이 헝가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게 됐지. 그리고 그건 단순히 공장 몇 개를 세우는 차원이 아니라더라.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는 거였어. 소피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빠. 한국은 단순히 드라마와 음악만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술, 혁신, 그리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예요. 페테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외국 기업은 항상 값싼 노동력을 찾아왔다가 더 싼 곳을 찾으면 떠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헝가리에 투자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페테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내 생각이 너무 편협했어. 그들은 단순히 또 다른 외국 투자자가 아니라 우리 헝가리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함께 바꾸고 있는 파트너였어. 소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 유학 지원하려고 해요. 6개월 코스예요. 예전 같았으면 페테르는 즉시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딸이 먼 아시아 국가로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한국에 가서 직접 배우고 경험하는 게 중요할 거야. 페테르가 대답했습니다. 소피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네가 만들어가는 미래를 응원해. 페테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구나. 네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찾아가 볼까? 소피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빠. 그날 저녁 페테르는 미클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조카의 회사에 방문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클로 씨는 기꺼이 삼성 SDI 궤드 공장 견학을 주선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페테르는 그날 밤 잠들기 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관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딸 덕분이었습니다. 소피는 아버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페테르는 이제 그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부다페스트 국제공항. 페테르와 에르지 그리고 미클로시가 출국장 앞에서 소피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됐니? 페테르가 물었습니다.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기숙사도 확인했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모든 게 준비됐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페테르는 미클로시의 도움으로 삼성 SDI 궤드 공장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본 첨단 기술과 생산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소피의 대학 교수님들과 만남을 가졌고 헝가리 내 한국학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페테르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팀의 지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관리 경험과 새롭게 얻은 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이 평가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회사와 한국 자동차 기업들 사이의 공급망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 출장이 잡혔어. 페테르가 소피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널 만나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소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아빠에게 서울을 구경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에르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관심 없었잖아요. 페테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특히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면. 미클로시가 소피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잘 지내. 이건 회사 동료들이 너에게 보내는 선물이야. 우리 모두 네가 자랑스러워. 소피는 선물을 받아들고 미클로시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출국 시간이 가까워지자 페테르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잘 다녀와. 그리고 많이 배우고 오렴. 네가 헝가리와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거라고 믿어. 소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저를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소피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페테르는 딸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항을 나오는 길에 페테르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현대차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그는 그저 좋은 조건에 구입할 수 있는 차라서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헝가리와 한국을 연결하는 수많은 연결고리 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진짜 국력이 아닐까? 페테르가 중얼거렸습니다. 에르지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국력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일상과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 페테르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헝가리 사람들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어.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에서부터 우리가 일하는 직장,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에르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경제적인 투자를 넘어서는 거죠.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문화와 문화 사이의 교류예요. 페테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소피를 태운 비행기가 구름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또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가져오게 될지 기대되었습니다. 미클로시가 페테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삼촌, 우리 회사에서 다음 주에 한국 본사 임원들이 방문해요. 그때 저희 공장을 구경시켜 드리고 싶은데 삼촌도 같이 오실래요? 삼촌이 자동차 부품 전문가시니까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페테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꼭 가보고 싶구나. 차에 오르며 페테르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변화는 때로는 낯설고 두렵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헝가리의 구석구석에 조용히 스며들며 만들어내는 작은 기적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 아닐까요?